2022 국제어린이 경제아카데미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이번 경제아카데미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PT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 경제아카데미는요,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금융도시 부산포럼과 국제신문회의 주최하고 연구소 제2와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본 국제어린이 경제아카데미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한국예탁결제원, 초록부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추석 체크는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줌 화면은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닉네임은 아카데미 신청 시의 이름으로 이름, 학교, 학년 순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원으로 한 걸음 성장해보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교육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총 4차 실수업으로 지금 옆에 계신 신병재 신한금융부 지점장님과 1, 2, 3교시 수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 5시에는 2교시 수업으로 주식 투자, 경제를 이끄는 주식 종목과 투자 안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는 주식 계좌 개설로 인해 우리 증권사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교시에는요, 수익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와 그 분석률로 수익률 랭킹을 소개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 4교시는 경제투자왕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경제 퀴즈쇼 10%, 그 다음에 투자왕 50%를 해서 마지막에 이 합산으로 해서 시상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시간 줌 수업으로 참여하시는 것과 유튜브 다시 보기로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강사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으셔서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실시간 참여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강의 중에 열심히 강사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시면 마지막 차시 퀴즈쇼에서의 문제가 수업 시간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셔서 어린이 경제왕과 투자왕이 되어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고 퀴즈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서 푸짐한 상품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강사님과의 또 소통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가 되신 분들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굿. 이렇게 호응 잘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잘 듣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 은성 친구.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 컨텐츠 안내와 우리 안내는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키트 혹시 받았으면 요거 요렇게 한번 들어봐 줄까요? 요거 그렇죠. 노은 학생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받아 있는 그렇죠. 요 키트 안에 여러분들에게 줄 상품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설명서, 그다음에 앞뒷면으로 이렇게 다른 내용이에요. 앞뒷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받았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현동 친구 좋아요. 인주도 좋고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금융투자 금정지점에서 온 신병재 부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좋아요. 네네.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 보러 직접 많이 다녔었는데 확실히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좀 설레기도 하고 좀 또 새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내용들 그리고 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 잘 전달해 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좀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주식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내용 알차게 한번 메모하시고 공부하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목차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식 특강이
이제 뭐 필요한 이유라든지 또는 최근에 있던 이런 경제 흐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하게 될 이런 소개 기업들, 종목들에 대해서 스터디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도 좀 울리는 편인가요? 지금은 안 이 울려요. 속도 그대로 일단 예,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좋아요. 네네. 현동이도 좋아요. 예,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잘 듣고 선생님. 있다는 거 이렇게 실시간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은 절대 음소거 상태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 소리가 더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절대 음소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노은이 좋아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특강이 이제 필요한 이유 첫 번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식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이미 나는 주식을 하고 있다. 주식 투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수빈 친구. 그다음에 수빈 서현 친구도 친구. 보이고. 소희 친구. 네. 박선희. 많네요, 꽤. 제법 많은 친구들이 손을 좀 든 것 같은데요. 이제 세상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주식 투자에 실제로 몸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특강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뭐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투자를 해본다라면은 굉장히 또 쉬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통해서 또는 3교시까지 우리 3차시 수업까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주식 투자 직접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아, 네, 저는 합니다. 관심 많습니다. 요즘 그럼 성과는 좀 어떠십니까? 남 탓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어린이들 파란색이 많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파란색이 많다는 뜻,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아직은 잘 그런 느낌을 못 받을 텐데 이제 주식 투자 금융시장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중요한 색깔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친구들이요, 선생님이 네. 얘기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네.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동네 아니. 친구는 하락한 거죠. 뭐 떡상? 주식이 하락한다. 뭐 이런 말이네요. 아까 파란 색깔을 예. 물어보셔서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파란색은 하락을 뜻하는 이런 색상이고요. 빨간색은 상승을 뜻하는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것처럼 빨간색 상승을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오늘 수업이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배경 지식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 뭐 코스닥 차트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양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이 주식 차트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34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0.29%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과 코스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코스닥 혹시 이게 뭘까요? 우리 채팅창으로 이용해서 요 질문의 답 같은 거 그리고 소통 같은 거 요요 해주시면 됩니다. 은성 친구가 오르다 뭐 안남초 요 친구는 대표 주식 주식이 올라간 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중견기업 네. 다양한 굉장히 주식 이름이라고 한 친구도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뭐 대학생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좀 좋은 답변들, 고급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견기업 맞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주식시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 기업들,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들의 기업, 중견기업들이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큰 기업들, 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작은 기업들, 좀 중소형의 기업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궁금한 사항 생기시면은 바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동리 친구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상장 회사 중 코스피보다는 낮은 기업들을 모아놓는 것이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긴장을 해야겠다라는 네.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지금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상승 시장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좀 하루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시장이 있으면 또 하락하는 시장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계속적으로 3차시까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주식시장 자체는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면서도 심리가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질문을 계속 제가 던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채팅창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답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네이버 검색만 해도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보다는 굉장히 주식에 접근하기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네이버 검색만 통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업, 궁금한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유튜브를 만드는 회사 알고 계십니까? 네. 자, 유튜브를 만든 회사가 어딜까요? 채팅창에 한번 본인이 네.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연아겸 친구는 샌드박스. 모른다. 구글? 네, 구글? 역시 네. 샌드박스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구글이라고 적어줬습니다. 네,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예, 구글 맞습니다. 예, 굉장히 답을 잘 찾아주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가 확산이 갑작스럽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왕 또는 경제교육을 들었다라면은 이렇게 유튜브가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은 내가 유튜브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유튜브라는 회사는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유튜브를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글이라는 투자에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글이라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유튜브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 저 같은 선생님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참신하고 더 혁신적인 이런 투자를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주식 투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주식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네. 싶다. 그래서 네. 뭔가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뭔가 주식을 투자를 해놓으면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번다. 네, 이런 표현이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돈이 필요해서 나의 네. 미래를 위해서 비트코인 같아서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쓰려고 뭐 다양한 데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근데 벌써부터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이런 사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나의 미래, 이런 것도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계속 굉장히 답변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한 일단 첫 번째 이런 재테크 또는 주식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장수 리스크, 장수 위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이런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보통 현재로 봤을 때 60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몇 살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얼마 네. 들지 않았지만 내가 몇 살까지 살 것 같다. 123세.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보통 100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기준에서 한 80 정도가 좀 평균 연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때는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할 예정으로 봐서는 100세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세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은 40년 100세까지 노후를 보낸다고 한다라면은 60세까지 번 돈을 가지고 40년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급여, 월급뿐만 아니라 재테크를 통해서 다른 이런 수익원을 마련해 둬야지만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0세 이상에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할 게 많습니다.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손자들이 생기면 용돈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먼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월급 외에 다른 기타 소득, 금융투자 소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수 리스크,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급여, 근로소득으로는 좀 부족한 이런 사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개념 또는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기타 투자 소득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도 내 돈을 계속적으로 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월급을 번다는 것은 사실상은 한정되어 있는 이런 소득입니다. 60세까지 내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60세까지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외적으로 내가 추가 소득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은 부족해질 수 있는 오히려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부가적인 내용인데요.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은 경제 개념 학습에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실전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는 정치적인 부분 또는 외교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아마 볼 때 또는 신문을 볼 때도 이제는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차 시기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제가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시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닉네임이 아직 변경이 안 된 친구가 있어서요. 닉네임은 이름, 학교, 학년 순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나는 이름 바꾸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는 본인이 이름 뜨는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 뜨는 곳에 마우스 우클릭 또는 클릭을 하시면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본인 이름을 이름, 학교, 학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름이 먼저 나오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꿔주셔야 저희가 이름도 불러드릴 수 있고 출석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먼저 바꿔주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든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 조금 있나요?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의 경제는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힘들어요, 좋다, 중간, 물가가 너무 비싸요, 안 좋다,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힘든 것 같아요, 뭐 중간도 있네요. 아직까지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이제 소득을 뭐 벌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그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도 주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피부로 정말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뭐 어떤 걸 보고 지금 그런 걸 느낄까요? 본인들이 사실 시장을 보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구매를 할 때 그런 걸 느낄까요?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죠? 네, 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외식 가격이 올랐다. 굉장히 이런 생활 물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피부로 와닿는 부분도 과자 값이나 네. 도넛 값이 올랐대요. 아하, 그렇죠. 굉장히 좀 뭐 필기구 가격까지 올라간다. 지금 안 오른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근데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체감상으로는 경제 분위기는 사실상은 좀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좀 제가 느끼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오히려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필기구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우리 집안이 필기구 판매하는 집안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름값도 올랐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 나왔던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에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가파르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근에는 기름값이 다시 다운되는 내려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이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은행에 내 돈을 맡겼을 때, 은행 통장에 내가 저축을 했을 때 이자는 작년보다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정확하게 2%라고 퍼센테이지를 얘기해 주는 친구도 있네요. 아하. 올랐다. 네. 오름. 이자가 올랐을 것 같은데요. 이자가 왜 오를 것 같아요? 예금을 실제로 하는 친구가 있나 보네요. 음. 이자가 왜 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한은에서 아하, 올려서요. 정말 대단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기는 여러분들.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서 올라와 있어요.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90% 내려가서 네. 은행이 잘 돼서라는 의미도 은행이 있고요. 오히려 잘 돼서 정말 정말 디테일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수업에 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에 돈이 풀려서. 오, 와. 그런 의견들까지. 네, 사회에 돈이 풀렸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풀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바뀐 상황이 그 풀렸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풀려있는 돈을 거둘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첫 번째 이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6월 달부터 움직였던 게 금리는 인상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금금리, 저축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돈이 풀려 있는 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왜 굳이 금리 이자를 올려서 이렇게 돈을 자금줄을 좀 이렇게 막아 놓을까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이 나올까요?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 질문인데 네. 혹시나 해서 한번 돈을 물어봅니다. 네. 모으려고라고 은성이가 네. 얘기했어요. 돈을 모으려고. 또 다른? 그래야지 돈이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그렇죠. 네. 도연이가 순환을 시키려고 네네네. 동리는 소비심리 자극이라고 적어줬네요. 네네. 돈의 가치가 아, 떨어지는. 너무 정확합니다.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정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답변들이 저는 뭐 대부분 다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수학처럼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답변이 대부분 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꼭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 돈이 많아지는 것은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어떠한 휴대폰이 있으면은 돈이 많아지니까 더 비싸게 주고라도 그 휴대폰을 아마 갖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0만 원 하던 휴대폰이 12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랐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돈이 많이 풀리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이론적인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서민들의 이런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돈을 그만 풀어도 되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걷어들이자. 이런 정책으로 금리를 다시금 올리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이제 돈을 풀게 되면 우리가 욕조에도 물을 계속 담게 되면 결국엔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여러 가지 답변 다 좋았지만은 물가가 올라와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요. 금리가 이제 뭐 말을 어렵게 표현하면 이제 금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금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맡겨서 저축을 해서 내가 받게 되는 예금 금리가 있고요. 오히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대출 금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금과 대출 금리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것들은 같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채팅창 예. 해주시면 되고요. 다 괜찮다네요. 아니요, 아니요. 네.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너무 난이도가 좀 쉽습니까? 너무 쉬워서 조금은 따분하다는 친구도 있을까요? 난 조금 더 어렵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서윤이는 도리도리 하는데요. 네. 딱 좋아요. 그럼 오케이 사인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좋습니다. 딱 좋대요. 네. 네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를 잘 하고 가는 게 우리 또 수업의 목표이니까 뭐 어쨌든 체크를 항상 계속적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추세에 들어갔다라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타난 이런 뉴스 기사들이 좀 많았는데요. 자산의 양극화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자는 어떤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네. 뭔가 부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느끼기에 생각하세요? 뭔가 좋은 차들도 많아진 것 같고 집들도 더 좋은 집들, 더 비싼 집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활 물가, 생활 속에서 보는 것을 이게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 드네요. 같다. 그 여러분들 채팅창에도 방금 올려주신 것처럼 빚빈, 뭐 부익부 이런 표현까지 정말 나왔는데 부자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의 차이가 좀 더 벌어졌다라는 것이 정말 맞는 표현인 것 동네 같습니다. 친구는 부자는 많아지지만 저소득층도 네. 늘어난 것 같대요. 맞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도 지금 과거 한 5년 전과 10년 전보다 부자층은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저소득층도 두터워진 이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산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경제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부자는 왜 많아졌을 것 같습니까? 왜 부자가 많아졌을까요? 네, 부자들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왜 많아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자가 올라서 부자는 돈을 굴릴 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많아서 코인 이야기도 나오네요. 주식을 성공해서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경로가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맞습니다. 풀려서라는 말이 네. 맞네요. 네, 돈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많고요. 결국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경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들어졌고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금을 푸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낮은 이자로 대출,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돈을 더 크게 벌게 되었고요. 빅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오히려 사이즈가 더 커져버린 돈을 잘 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익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새로운 수익원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말씀해주신 비트코인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NFT,
투자 이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갑자기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런 업체들도 생겼겠지만 사실상은 수혜를 보는, 이득을 보는 업종들도 생겨나게 되면서 부자들이 오히려 많이 생겨났다. 특히나 신흥 부자들, 젊은 부자들도 많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듣는 이유는 지금 당장 부자가 되자는 거라기보다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밑거름을 깔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코로나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때 이런 기회를 바로 포착할 수 있게끔 여기서 이런 수업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에 대한 이런 이제 감각이 생기신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부모님을 설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런 투자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산의 양극화가 이제 심해졌다고 하는데 좀 아까 말했던 좀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회로서 다시금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소득층이 이제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어떤 기회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팅창으로 사회복지라는 친구, 로또나 복권, 그렇죠.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수업 내용이 사실 투자나 주식이라는 네. 내용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답변이 많네요. 네.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조차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레벨업, 어느 정도의 클래스의 전환을 노리고자 한다라면은 월급, 지금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뭐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답변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투자를 활용해서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한 수업이 점점 더 소중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 흐름에 대한 점검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제 흐름 점검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는 금리 인상 추세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조금은 축소하는, 풀려났던 돈을 모아 보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서 그것을 방어하고자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 자산의 양극화는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 챕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서요, 저희가 키트로 나누어 드린 화이트보드도 있잖아요. 그 화이트보드도 활용하셔서 뭔가 메모도 하시고, 은성이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나 키워드들도 그렇게 활용하셔서 사용하라고 저희가 보내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나는 아직 키트를 못 받았다는 친구들, 추가 신청으로 인해서 못 받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할인이처럼.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추가 발송이 되어집니다. 추가 발송 때 받으시면 되고요.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 활용하셔서 이렇게 뭐 함께 소통하는데 채팅 또는 그런 화이트보드도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거 옳지 좋습니다. 들고 오셔서 그렇게 활용하시고 지금 뒤에 배경이 그 뿌옇게 해놓은 친구들은 여기 지금 화이트보드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카메라에 이렇게 낙엽이도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뿌옇게 돼버려요. 지금 이게 아마 배경이 필러 처리되어 있는 친구들이 뿌옇게 보일 거예요. 그 친구들은 배경 처리를 끄고 하셔야 화이트보드 글씨가 잘 보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저희 다음 차트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좀 부가적인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적인 부분도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 이렇게 지금 뭐 우선권, 발행 순서, 뭐 기명 여부, 액면 분할 벌써부터 어려워지는 이런 순간인데요. 지금부터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의 이런 개념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심화적으로 학습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차차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통주라는 것도 있고 우선주라는 것도 있고 우선신주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주식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어, 현대차에 투자를 했어,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했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보통주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 또는 10주, 100주를 갖게 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의결권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겠지만 어떤 회사가 변화를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내가 100주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반대한다 또는 찬성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의결권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100주가 있는 것보다는 1000주가 있으면 더 좋고요, 10,000주가 있으면 그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의 개념, 그리고 의결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작은 주들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다라고 보는데, 이런 의결권들을 모아서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주는 뭘까요? 우선주. 여러분 혹시 우선주 하면은 뭐 느낌 오는 거 있습니까? 어떤 걸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우선주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선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약간 좀, 네, 그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준빈이는. 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을까요? 우선주라는 거는 과연 우선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예성이도 우선으로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나요, 선생님? 먼저 의견을 낼 수 있는 네. 걸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를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에서 우선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뭔가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내가 더 참여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면은 거기에는 아까 의결권이라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선주는 그 의결권 자체가 없는 주식을 우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주를 하지 왜 우선주를 해요? 내가 우선주를 갖고 있으면 주식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이라는 것을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려워지는 내용인데요. 배당금이다라는 것은 회사가 1년간 경영을 하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된 일부를 여러분들처럼 100주 또는 1000주 이렇게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부 돈을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배당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주가 예를 들어서 1%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1.5% 또는 2%의 배당금을 좀 더 지급을 하고요. 그 대신에 경영에 대한 참여를 못하게 막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조금 어려운 개념 같습니까? 단어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강사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이제 그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까 알 것 같네요. 우선주라는 게. 네네. 그래서 뭐 보통주나 우선주, 이런 게 있었구나. 경영 참여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배당이 있고,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발행 순서에 보면 구주가 있고 신주가 있습니다. 뭐 구주라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주 같은 것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이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1000주 정도 이렇게 있다가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은 주식을 좀 더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주를 발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업체가 처음에는 주식이 이렇게 있다가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더 만든다, 뭐 이렇게 개념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공짜로 준다기보다는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런 개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명부 또는 뭐 무기명부 이렇게 하면은 기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 이름이 새겨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소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모든 주식은 거의 기명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액면분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은
그걸 이제 분할하는 이런 개념인데 지금에서는 뭐 사실상 이제 필요한 개념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의견을 좀 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도연이는 보통주를 할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보통주, 우선주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같은 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대부분 다 이제 따로 있는데요. 우선주 자체는 없는 경우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기업이 좀 사이즈가 크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보통주도 발행하고 우선주도 발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모두 다 보통주로만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어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 네. 부분만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서는 굉장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관계상 어서 선생님 준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렇게 오케이 사인 해주시면 제가 과반수가 넘는지 확인하고 시작을 할게요. 좋습니다. 네네네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뭐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용어가 끝부분에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끝부분에 제가 좀 넣었다. 집중도가 조금 하락할 때쯤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보통주, 우선주 뭐 이렇게 내가 들어본 적 있다 이렇게만 학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KRX라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실 때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기업들은 이 한국거래소에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에 굉장히 정보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창구가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한국거래소가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주 접속하는 이런 홈페이지이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한국거래소 통해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이제 또 시간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오전 9시에 거래하는 시장이 열리고요. 그리고 오후 3시 반이 되면은 정규장이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 전에는 뭐 장전 시간, 뭐 외 종목,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3시 반 이후에도 6시까지 거래가 되는 점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런 메인 이벤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가 거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거나 하는 행위를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시부터 3시 반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전 시간 외에 거래가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장전과 9시 이전과 3시 반 이후에도 거래가 되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시장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라는 것이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외의 시간에는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은 좀 사실인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좀 초보자인데 네. 장 시간에는 이렇게 사고 팔고 되는데 장이 끝나고 나면 그게 이렇게 뭔가 움직이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 시간에는 이렇게 사고 팔고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장 후에도 혹시나 뉴스거리가 있으면 때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장 후에도 거래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익히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3시간 정도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주식시장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별로 이런 시간표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또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뭐 상한가, 하한가, 뭐 떡상했다, 떡나겠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한가가 흔히 말하는 뭐 떡상했다, 뭐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정해져 있습니다.
30%가 이제 정해져 있다라 보면 되고요. 10,000원 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은 13,000원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한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폭을 정하는 건데요. 최대로 정할 수 있는 폭은 마이너스 30%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이니까 사실상 최대 변동성은 60%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설정해 놨을까요? 뭔가 너무 하락하거나 너무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잖아요.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그래서 아주 변동이 심한데 주식은 그러면 이렇게 너무 심한 변동을 좀 컨트롤하려고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네, 뭐 보통의 목적은 그 말씀하신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주주들을 대주주, 뭐 최대주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같은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소액주주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나 이런 협회에서 우리 같은 이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큰 폭의 하락이나 너무 또 큰 폭의 상승을 조금은 컨트롤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찬반 논쟁이 많아요. 왜냐면 코인도 상승폭, 하락폭이 없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상하한가 폭이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 따라가자 이런 의견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우리가 위아래로 30%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퀴즈랑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셔서 대응을 조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52주 신고가 이건 무슨 뜻일까요? 52주가 뭘까요? 52주.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52주.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52주 신고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거나 한별이 손을 드는데 그죠? 채팅으로 한번 남겨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음소거 해제하는 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채팅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수민이는 1년 중 최고가, 유연이는 가게 이름, 네, 1년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줬네요. 시우도. 네, 뭔가 들어본 적이 있나 봐요. 저는 선생님,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52주 신고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친구들은 1년 중 최고가, 1년 이렇게 눈치껏 아는 걸까요? 너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52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른들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주식 인구들이 정말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2주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채팅장에 올라온 것처럼 52주 정말 1년치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내가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으면 52주 신고가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에 가장 최저점으로 내려간 것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뉴스나 이런 투자 같은 이런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표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년 중에 최고가를 나타냈다는 것은 그 해에 가장 빛나는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1년 중에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중 최고가, 52주 신고가 혹시 뭐 예상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신고가를 네. 한 기업이 어디일까요? 정말 이제 1년 동안 최고 좋았던 아니면 그러한 업종이나 산업 어디가 좀 좋았을까요? 네. 여러 의견들이 막 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네. 뭐 네이버,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스페이스 X, 뭐 셀리드, 삼성, 테슬라, 뭐 구글, 뭐 해외 얘기까지 다 나오네요. 애플, 네. 반도체, 뭐 엔솔, 엔솔도 알아요. 네이버, 뭐 LG, 뭐 닌텐도, 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솔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은 정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엔솔이라고 적어주시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요. 살짝 소름 돋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기업들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뭐 이런 해외 기업도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저가 어렸을 때는 이런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도 당장 아까 얘기가 나왔던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기업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서 52주 신고가가 사실상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소외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업종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차 배터리 이런 업종이 굉장히 최근 1년 동안은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상은 1년 동안 좋지 않았던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52주 신저가 기업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주 신저가 중에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알만한 기업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많이 내려간 거, 1년 동안 내려간 거. 삼성전자. 네.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내렸나요? 네, 저희가 삼성전자 하면 항상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사실상 삼성전자는 작년 1월에 최고가를 찍고 지금 거의 1년 7, 8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 네임하고 실제 주가의 모습, 주식 차트의 모습은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도 거의 신저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친숙하거나 이런 브랜드들도 주식에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하한가 최대로 오를 수 있는 것이 30%,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30%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를 막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저 시우 학생처럼 화이트보드에 막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메모하셔도 되고요.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메모하시면서 도움 많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뭐 얘기한 거랑 사실상은 뭐 같은 내용인데, 뭐 요즘에 뭐 떡상 이렇게 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점상 뭐 점하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터넷 제가 연동이 되면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왜 점상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주식 차트 중에서 보면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림 이를 막대기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점이 찍혀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이 찍혀서 올라가는 상한가를 우리가 점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점이 찍혀서 내려오는 것을 점하 종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게임이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그래도 좀 친숙하게 알면 알수록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점상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막대기로 시작하는 거랑 점으로 시작하는 거랑의 차이가 뭐 어떤 차이인 거예요? 자, 막대기를 표현을 할 때요. 자,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아침 9시에 여기서 이 가격 10,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3시 반 정규장이 마감이 되면서 12,000원에 마감을 합니다. 그럼 2,000원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그 창이 이제 막대기로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침 9시에 장이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미 30%가 올라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점이 찍히면서 상승을 한다. 모든 이가 꿈꾸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또한 선생님도 꿈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점상을 한 기업체가 있나요? 최근에 바이오 업체들 조금 있었거든요.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생각보다 연속성은 많이 없었어요. 금방 또 다시 흘러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또 위험한 이런 기업 투자 스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될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런 등록된 기업들 중에 우선 1등부터 20등까지의 기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이 기업 이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친숙하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이런 실적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기 때문에 나 삼성 잘 알아 이렇게 무작정 투자를 한다라면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기업들에 대한 소개 내용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종목 고르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투자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네. 종목 스타일로 조금 많이 하십니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투자를 한 편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받은 키트를 보시면 여기 투자 설명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의 이 종목 기업들은 여기 지금 투자 설명서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시고 여러분들이 필기나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거 얘기해 드리면서 저는 지금 선생님이 띄워주신 이 삼성전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약간 저는 뭔가 우량주라고 하나요? 뭐 이런 조금 그래도 남이 들었을 때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내가 손실을 적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우량주 위주로의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모범적인 이런 투자 스타일이어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친숙하면서 굉장히 우량한 이런 기업은 정말 금상첨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친숙하기만 하면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 회사가 급변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 1년 또는 2, 3년 뒤에 그 기업의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첫 번째 1등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인데요. 혹시 삼성전자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모르는 친구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모르고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규모가 350조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생 때 1조, 2조 이런 개념은 사실상 너무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액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려 1조, 2조 수준이 아니라 350조 수준입니다. 작년 1월에 최고가까지 올라갔을 때는 500조 이상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량하고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안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다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사업 품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지금 휴대폰, 갤럭시 폰이 사업 품목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지만은 해외에서 더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에 들어가게 되는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이렇게 뭐 이미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작은 칩인데 그런 것들도 기술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반도체의 미래가 굉장히 우량하고 양호하다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막 질문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은 지금 코스피 상위 20개 종목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뭐 롯데라든지 뭐 다른 질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기업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거라서 요거를 설명해 주시고 난 이후에 뭔가 관심이 가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때 좀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던 투자 설명서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순서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 업종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좀 내가 좀 호감이 간다, 어느 정도의 관심이 간다는 기업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뭐 질문 주셔도 되고 공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도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엔솔이다라고도 불리는데요. 109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삼성전자와 약 3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좀 규모가 좀 많이 다운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기업은 최근에 핫했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 살펴보시면 테슬라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기에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이 마음에 든다라면은 이제 체크 표시하셔가지고 형광펜으로 따로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실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랑 잘 매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관심 가는 부분 방금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그 포인트를 집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인데요. 결국엔 SK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역시나 대기업 그룹입니다. 반도체 기업에서는 2위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 기업입니다. 68조 원 규모이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나눠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1등 기업보다는 2등 기업이 1등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은 SK 하이닉스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2등, 3등에서 1등 가는 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10등, 15등 하다가 뭐 9등, 8등 올라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1등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수익률 게임에서는 오히려 2등, 3등주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되게 좋은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등을 투자하는 것보다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 그 키워드가 딱 눈에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라는 기업입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바이오 업체라고 한다라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지만은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이제 예방 접종이라든지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방 접종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을 때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제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의약품을 공장처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우리 국내 업계에서는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나 내년 또는 그 이상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런 바이오 기업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네, 지금 뭐 이제 여러 업종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1등부터 10등이 전부 다 반도체 뭐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순위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업종은 이제 화학업체입니다. 화학업체. LG화학이라는 기업이고요. 어느 정도의 원료 부터 해서 뭐 PE라는 것도 있고 ABS,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고무인데 그런 거를 만들기 전에 원재료부터 어느 정도 화학적 작용을 거쳐서 타이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LG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있어야지만 타이어도 만들어지는 거고 기타 다른 이런 물품들이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는 46조 원 정도 기업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삼성을 좋아하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대부분 또 뭐 LG를 좋아하는 기업들도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네임 내가 뭐 좀 좋아하는 이런 성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LG화학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어떤 기업일까요? 자, 이번에도 다른 업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차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운전하려면 어쨌든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지금 자동차 구입을 하려고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게 되면은 자동차를 받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대기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불균형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만큼 수요도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라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기름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까지 요즘엔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조 원 규모이고요. 실제로 제가 모토쇼에도 갔을 때 아이오닉 6라든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아이오닉 9 이런 같은 경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품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고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그 기업들 중에 2가지, 3가지 정도는 꼽아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다음도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이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네이버나 검색 포털 사이트에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그 기업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검색 엔진과 디지털 광고 기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만 하는데 돈이 왜 될까? 이 회사는 돈을 뭘로 벌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네이버 홈페이지에만 접속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들로 인해서 수익원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대부분 다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들까지 많이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40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사실 정말 친숙한, 오늘도 검색을 하고, 우리 초록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아는 회사들을 지금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으셔서 잘 알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 듣다가 뭔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라든지, 이야기 듣는 와중에 뭐 있으면 채팅창, 저희 소통 창구잖아요. 그죠?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시는 도중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 알아보면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롯데는 약 얼마냐고 나겸이가 질문이 바로 들어왔네요. 네, 이런 질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지금 삼성, 현대, SK, LG 이렇게는 나왔는데 롯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롯데는 사실상으로는 기업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롯데 제과라는 제품도 있고 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업이 또 많다 보면 그 기업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규모가 작아지는 경우가 조금 생겨요. 그래서 지금 20위권에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상위 20개 종목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다음 기업은 삼성 SDI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이 이름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삼성에서 하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2위 업체죠. LG 엔솔이 전기차 대표적인 1등 기업이었으면 지금 삼성에서도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타나기 전에는 삼성 SDI가 우리 국내 탑 1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전이 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평생 1등하는 기업은 없다. 우리가 2등, 3등이나 이런 기업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친구 한 명이 또 질문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을 알아보고 투자를 할 텐데 그럼 매수랑 매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매수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사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라는 것은 파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 매도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면 뭐 바이, 셀링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으로는 매수는 그냥 사는 거고요. 매입하는 거. 그리고 매도는 파는 거, 매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수, 매도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 매도까지 알아보면서 우리 다음 기업 한번 알아볼게요. 네, 다음 기업은 이제 자동차 기업입니다. 앞서 현대차 설명드렸다면은 이제 기아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전에는 기아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브랜드 네임도 바꿨고요. 기아로 이제 이름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차와 부품 제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아에서도 마찬가지로 EV6처럼 전기차 브랜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같은 사업 방향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어떻게 제품 판매가 되는가에 따라서 실적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0조 원대였으면 기아는 30조 원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기아 제품이 더 좋아. 내 주변에 봤을 때도 기아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보다 기아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나와서 그런가 우리 친구가 BMW는 점점점이라고 질문을 남겼는데 아마 이 부분은 먼저 국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마 순위권 안에 없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어쨌든 해외 브랜드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주식 이런 순위를 살펴봐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MW 자체만큼은 주식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다음 기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네, 다음 기업은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카카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카카오로 통하지 않고서는 소통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생활 속 전반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도 카카오 택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카카오 택시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대리 또는 다른 이런 카카오의 일상에 대한 침투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생일 선물 보낼 때도 카카오 기프티콘 이런 것 보내실 텐데 그런 것들도 카카오의 수익성 향상에 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위쪽에 뭐 채팅창 위에 보면은 광고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런 광고 수익원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37조 원 정도 규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효림초등학교 전현동 친구는 안 쓴다고 했는데 사실 뭐 안 쓰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카카오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이 카카오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더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 기업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생소한 이름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이런 핵심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의 이런 예방접종 약을 이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기업이 될 텐데,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그런 연구 예방접종이 우리가 뭐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여러 가지 접종 약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그런 것들을 복제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커질 것이다. 결국에는 바이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친구들은 바이오 기업을 하나 정도는 편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말씀이 저는 또 기억이 남네요. 바이오 기업을 하나 편입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은 뭔가 차에도 투자를 하고 바이오에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분야별로 뭔가 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분야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를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삼성물산 한번 말씀드리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레미안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일 겁니다. 건설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화학, 현대차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건설 쪽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 상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드라마 이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무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 물건을 이제 내다 파는 또 사오는 이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리조트 사업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건설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삼성물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레미안 아파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단순하게 부산에 레미안 아파트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서울에는 얼만큼 많아졌는지 또는 제주에는 레미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정확성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삼성이 너무 많다고 우리 도현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삼성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삼성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선생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삼성의 이런 업종별 이제 독점이 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2등주, 3등주들이 항상 삼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만큼은 삼성보다 뭐 LG나 SK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굴하시게 된다라면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리 친구가 우리나라는 재벌 사회라서 그렇대요. 굉장히 뭐 이런 답변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네, 뭐 재벌 사회에 대한 이야기 네, 충분히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자동차의 이런 부품 업체입니다.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완성차, 차가 이미 만들어져서 그것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의 중심이라면은 현대모비스는 현대와 기아에 동시에 납품하는 부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나는 현대차가 많이 팔릴 것 같아 또는 기아차가 많이 팔릴 것 같아 고민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나는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부품에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많이 팔리면 여기에도 수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 쪽을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완성차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품을 하는 회사네요, 이거는. 그럼 자동차가 잘 팔리면은 자연스럽게 부품도 잘 팔리니까 뭔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업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다음 기업은 또 새로운 업종입니다. 포스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는 포스코로 통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뀌어서 포스코 홀딩스라고 불립니다. 철강 쪽인 대표적인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무역도 하고 있고 건설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스코 건설이 있습니다. 더샵 브랜드라고 이제 유명한데요. 그런 기업들을 모두 운영하고 담고 있는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주회사가 옆에 붙은 홀딩스 개념하고 같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은 22조 원 정도의 규모이고 지금 2020년도 때보다는 2년 동안의 수익성 상상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철강에 대한 판매량이 최근에 조선소, 그러니까 배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철강도 같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철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은 포스코 홀딩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태현 친구가 조선업은이라는 질문을 해줬는데 그에 딱 맞는 회사가 나와서 같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 한번 알아볼게요. 네, 다음 기업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방문해 봤을 이런 기업입니다.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KB금융이라는 회사 안에는 은행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카드 그리고 보험회사까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분야를 뭉뚱그려서 금융지주회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에서 거느리는 게 KB금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21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KB금융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있다면 뭐냐면 난 은행이 뉴스에서 보니까 수익이 너무 좋다고 했어. 근데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자꾸 내려가. 왜 그러냐고 보면은 보험이라든지 카드에서 수익성이 약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익성이 향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카드의 수익성도 함께 추적을 해야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연 친구가 금융이 뭔가요?라고 했는데 금융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될까요? 네, 금융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을 융통해 준다, 자금을 연결해 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면 돈을 빌려줄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맡겨놓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자체를 우리는 금융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금융산업 안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보험회사도 있고 카드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업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와서 혹시 이 상위 20개 종목 안에 정유업은 없나요, 선생님? 정유업도 곧 나올 겁니다. 정유업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거는 좀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런 기업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신한지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곳에 있으시네요. 매우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기억해 뭐 주세요. 네, 여러분 항상 신한을 방문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B처럼 마찬가지로 은행도 있고 또 증권 그리고 보험, 카드 이렇게 함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KB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많이 줄었는데요. 18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신한 쪽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몸담고 계시는 신앙지주까지 두 개의 금융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예, 다음 회사가 역시 방금 아까 질문을 주셨던 정유업 관련 내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정유 회사가 있습니다. GS 리테일처럼 GS가 있고요. GS 오일입니다. 네, 그리고 S 오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SK가 시가총액에서는 좀 상위 종목에 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 개발도 하고요. 배터리 관련된 사업에도 지분 투자를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와 배터리 이렇게 완전 다른 분야인데요. 같은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를 회사에서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정유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만은 나는 미래를 본다면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은 투트랙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유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시금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가장 많을 수 있는 업이 정유업,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예성 친구가 궁금해했던 정유업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우리 뭐 친구들이 거의 다 조단이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상위 기업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조 단위 정도는 되어야 이 상위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뭐 천억 단위 뭐 이렇게도 예전에는 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 단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아까 SK이노베이션을 담고 있는 엄마 회사가 있습니다. SK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냥 SK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SK 안에 석유화학도 있고 SK증권처럼 증권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그리고 SK텔레콤처럼 통신회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관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첨부를 했는데 SK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사이즈는 작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수익이 나는 기업도 있겠지만 손실이 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SK이노베이션보다는 그 규모는 좀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삼성 못지않게 LG나 SK도 이 20위권 안에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업은 뭘까요? 네, 그 다음 기업은 LG전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백화점이나 마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삼성과 항상 함께 있는 이런 기업인데요. 가전제품 만드는 업체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등의 이런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 지금 약 16조 원 규모로 조금은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G전자 이제 스마트폰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스마트폰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커졌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가 지금부터 다시금 그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손실이 많이 났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익이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위 20개 종목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기업이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기업은 여러분들 친숙한 카카오뱅크입니다. 아마 쓰고 있지는 않겠지만 카카오에도 은행이 있었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상장이 최근에 이제 되었다라 보시면 되고 지금 국내 대표 일반적인 전통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대표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할 때도 직접 지점에 가지 않고 모바일상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한 이런 어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규모가 벌써 15조 원 규모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산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던 코스피 상위 20개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주셨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마 뭐 눈치가 채셨듯이 뭐 삼성도 많고 SK도 많고 그죠? 다양한 뭐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기업들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정리가 되어지면서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준비를 하면 될까요? 지금 뒤에 종목은 시간이 될까요? 지금 한 10분이라서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20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1등부터 20등까지의 이런 나열화에 따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종목은 요즘에 트렌드를 타고 있는 우리가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테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테마 첫 번째는 리오프닝이다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 굉장히 갇혀 지냈던 이런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풀리게 되면서 여행이라든지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것들, 비행기를 탄다면은 면세점 쇼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 이제 콘서트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리오프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금 우려 섞인 것은 다시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항공과 호텔신라, 그리고 하나투어와 JYP 엔터, 그리고 강원랜드 이렇게 5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공업체입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공항만 지금 가보시더라도 굉장히 사람들 북적북적 거리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1년 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투자에 도움을 하시면 되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면세 쇼핑이 늘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호텔신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하나투어는 당연히 여행사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JYP 엔터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SM이나 YG 엔터뿐만 아니라 JYP 이렇게 대형 3사 엔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강원랜드는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카지노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이런 업체인데, 강원랜드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방문이 조금 가능해졌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 어떤 게 좋을까라는 그런 소개 테마로 리오프닝 종목을 5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 여러분들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요즘 환경 파괴 많이 됐다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나왔죠. 그런 기록적인 폭우가 갑작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환경 파괴와 관련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또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 이익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성장성을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기업들이고요. 기업들 뭐 친숙하지 아마 않을 겁니다. OCI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렇게는 태양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S윈드와 두산퓨얼셀, 그리고 유니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CS윈드와 유니슨은 풍력과 관련된 바람을 이제 이용한 에너지 방법이죠. 그리고 두산퓨얼셀은 수소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친환경과 관련된 테마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 분야 집중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환경 트렌드에 대한 그런 기업들까지 5가지 기업들까지 찍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 그 기업들은 모두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거나 유망한 기업이라 생각하시는 기업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성 친구가 불황과 호황이 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불황과 호황, 뭐 이 용어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주식시장, 경제가 힘든 상황을 우리는 불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굉장히 경제가 잘 풀리고 뭐 자금의 순환도 원활할 때 우리는 호황기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업에 대한 오늘 준비하신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기업들을 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품권들 막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주시는데요. 여러분한테 이제 100만 원이라는 이 투자 상품권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투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강사님 설명을 이제 쭉 들어봤는데 혹시나 나는 조금 질문을 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라는 게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즉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너무너무 강의를 잘 해주셨나요? 은성이는 질문이 없다 했고요. 네.
네, 좋아요. 수민이도 없나요?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작 전에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공지가 채팅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소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 달라고 우리 태연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네, 조선업이라고 한다라면은 어쨌든 배와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조선업이 과거 저희가 5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불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심화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경쟁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승을 해 오다가 중국의 견제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조금은 하락하는 이런 것을 겪었는데, 최근에 그 하락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배송에 관련된 이런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배를 통해서 이제 어느 것들을 운반하고 전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약에 어느 정도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오진 않거든요. 배를 통해서 이제 다 운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다시금 장밋빛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면 되고요. 한 가지 안내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가 실시간 지금 수업을 하는 중에 저희 처음 고지를 드렸던 대로 그 통장 개설, 주식 통장 개설을 다음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저희가 증권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선생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라고 하실 분들은 채팅창에 본인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킹을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저희 신청을 받아서 그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저희가 인원의 제한이 조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 개설을 원하시는 친구들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이 남아있는 그 이름 순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질문이 하나, 예선이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뉴딜 정책이 뭔지 아까부터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뉴딜과 이 주식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거는 뭐 어쨌든 미국에서 과거에 나왔던 정책인데 최근에는 뭐 사실은 저희랑은 조금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정책입니다. 어쨌든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정부가 새롭게 이제 제시하는 이런 정책들이 뭐 4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자체에서는 사실 활용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금 아까 말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를 뭐 밀고 있다든지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것들이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내 내리기를 조금 어려워서 어쨌든 최근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저희가 받고요. 혹시나 그 이후에 난 질문이 조금 필요하다 하는 친구는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강사님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총 3차시 더 만나실 거라서 그때 내가 준비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 다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계좌 개설에 대한 그 설문조사 받고 있는데요. 요 받는 대로 저희가 요거는 추려서 만약에 그 인원수보다 조금 넘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커트라인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 오늘 열심히 수업을 해주신 강사님을 우리 또 이제 헤어질 시간이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 선생님 제가 이 우리 화이트보드가 있잖아요. 그죠? 화이트보드를 남겨놨으니까 우리 오늘 수업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 한마디씩 적으면서 우리 이렇게 들어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아보셨던 이 키트 화이트보드에 지금 현동이는 아주 열심히 필기를 했네요. 꼭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좋고요. 또는 한 가지라도 키워드가 나는 기억나는 게 있다 하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52조 이렇게 효성아 채팅창 말고 이번에는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해서 카메라 한번 찍어보고 우리가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키트가 아직 못 받았군요. 키트 없는 친구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받아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다솜이는 투자라는 글이 기억에 남네요. 나겸이는 주식회사. 많습니다. 30% 이게 상한가, 하한가. 좋아요. 수민이도.
자, 지금 그거 들어주시면 저희가 요거 사진 한번 찍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참가하고 있는지 카메라를 켜서 지금 키워드 하나, 없는 친구들은 그냥 키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뭐 본인 얼굴이 나와도 됩니다. 나 없는 친구들은. 유망주입니까? 동리는? 맞아요. 투자, 주가, 삼성전자, 350조. 제대로 메모를 하고 적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요거 한번 찍어주십시오. 화면. 네네, 들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아요. 동윤이 괜찮아요? 들어주세요. 네네, 동윤이 들어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마지막 우리 생각나는 키워드 하나 적기로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 우리 1차시 수업을 풍성하게 꾸며주신 신병재 신한금융 부지점장님에게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이 수업 마치보도록 할게요. 자, 와크.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수업 종료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거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2교시가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주식 계좌 개설을 할 친구들은 따로 공지를 드리고, 1시에 따로 만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증권사 방문해서 만나서 실제로 우리 만들 거기 때문에 계좌를 그렇게 하기로 새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오픈 채팅방으로 고지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오픈 채팅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서 들어와서 같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 보내드리면서 우리 수업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